깃과 소스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게임 개발은 엔진과 그 도구의 발달로 아티스트의 역할이 매우 커졌어요. 옛날에 이제 유니티나 어떤 언리얼 엔진 나오기 전에는 어떤 엔진 얘기냐면 뭐 게임브리오라든가 뭐 렌더웨어라든가 그런 게임 엔진의 1세대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엔진에서는 아티스트가 뭔가를 설정하고 할 게 없이 그냥 텍스처만 올리면은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알아서 막 변환되고 적용되고 그랬어요. 그 정해진 루틴은 그럼 누가 정할까요? 프로그래머가 정하죠. 그 프로그래머가 게임 프로젝트에 맞춰서 그냥 딱 정해진 대로만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 간에 막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 역할이 지금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엔진이 좀 범용성을 많이 띠게 되면서 아티스트가 어떻게 엔진에서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효율도 많이 달라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자로서 아티스트로서 같이 팀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엔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해집니다. 만약에 나는 엔진 같은 거 모르겠고 그냥 아트만 할래 하고 하면은 그냥 프리랜서 하면 돼요. 프리랜서 혼자 하는 거 있죠. 게임 개발은 팀워크이고요. 여러분들이 엔진을 모를 수 있어요. 프로젝트 수업 때 했던 얘기인데,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엔진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무관심한 거는 게임 개발자로서는 나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알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자세. 잘 모르면 프로그래머한테 물어보고, 잘 모르면 뭐 테크니컬 아티스트한테 물어보고, 그런 자세가 이제 좋은 자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와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가장 낮은 레벨의 개발팀, 이거를 뭐 1레벨로 할게요. 적당히 훈련된 개발팀, 이건 2레벨이라고 할게요. 완전히 각성한 개발팀 3레벨인데, 제가 겪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2학년 프로젝트 때 상황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팀마다 달라요. 하지만 보통 한 1레벨에서 2레벨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1.5레벨이라고 봐야 될까요? 각 레벨당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요거 그냥 글씨로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레벨에 머물러 있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2레벨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요 Git과 소스트리 내용은 요 3레벨에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저 3레벨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큰 게임 회사 있잖아요. 뭐 NC 넥슨 뭐 이런 큰 게임 회사 아니면 뭐 중소 게임 회사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게임을 런칭을 했어요. 런칭을 하면은 예를 들면 바로 이제 지금 교수님이 바로 전에 만들다가 온 게임도 50개국 언어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 나라마다 그 콘텐츠 조금씩 다르게 하고 이런 식의 학생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실무에서 생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그 아티스트가 각각 그 브랜치라 그래요.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커밋과 거기에 대한 그 최종 빌드에 적용하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아티스트가 엔간히 해요. 막 착착착착착. 그 정도의 어떤 경험과 쓴맛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각성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깃과 소스에 대한 거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 오늘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깃은 뭐냐? 협업을 위한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오픈 소스이고요. 자신의 PC나 로컬 서버에다가 설치하는 일종의 서비스인 거예요.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서비스고요. 그럼 이제 깃허브가 뭐냐? 여러분들 깃허브 얘기 많이 들었겠죠? 깃허브는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서 회사 이름이 아틀라시안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만드는 일종의 유료 서비스예요. 유료 서비스인데 요 깃이라는 오픈 소스를 자기네들 서버에다가 설치해 놓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해 놓은 일종의 저장소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그 무료 사용자는 다 오픈을 해야만 무료 사용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틀라시안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지만 니들이 이 깃허브라는 서비스 안에다가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올리는데 비공개로 올리고 싶으면 돈을 내.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유료 사용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스트리에서 받고 있는 이 소스 코드들 있죠? 그거 다 이제 무료 사용자 오픈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접근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소스트리는 뭐냐? 원래 이제 Git이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텍스트 콘솔 기반의 커맨드 프롬프트 방식이에요. 아티스트들이 보면은 굉장히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프로그래머들 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거를 아티스트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소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트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소스트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트리가 옆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갔다 다시 합쳐지고 뭐 이렇게 나갔다 합쳐지고 그렇죠. 그 큰 메인 줄기에 이 사람이 뭔가 이런 변형 수정을 했고 그 변형 수정한 거를 여기다 병합하고 이런 식의 여러 작업자들이 공동 작업을 할 때의 커밋 상황을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그래픽 형식으로 보여주고 관리하는 그런 툴이 이제 소스트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소스트리에서는 파일 선택해서 뭐 아이콘으로 툭툭 누르면은 작업 공정들이 다 잘 되는데 저 소스트리가 없었다면은 타이핑을 해가지고 콘솔 커맨드 방식으로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Git이라는 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툴이 소스트리도 있지만 톨토이즈 Git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소스트리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스트리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Git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온 페이지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Git이에요. 물론 이걸 봐도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던데 전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때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쉽게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협업을 위한 버전 관리 시스템은 Git도 있고요. 그다음에 SVN도 있고 머큐리얼도 있어요. 머큐리얼도 있고 또 뭐도 있더라. 퍼포스도 있고 옛날에 이제 손놀이 다니던 시절에는 당시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직접 인하우스 툴로 만들었었어요. 당시 이름은 데이터세이프라는 이름으로 썼었는데 당시 이제 요건 데이터세이프는 일반적인 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모를 거예요. 손놀이에서 내부에서 쓰던 툴이라 가지고 SVN과 요 Git이 이제 약간 개념이 다른데 SVN이 좀 심플해요, 개념은. 근데 쓰다 보면 암 걸려요. 그걸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여기 나오죠. SVN을 참 한참 썼어요. 저는. 근데 진짜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SVN은 간단히 개념 되게 간단해요. 이 서버가 있고 서버 안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파일을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나 이거 수정 중 하고 이렇게 딱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거를 건드리질 못해요. 그리고 나 작업 끝났어 하고 이제 서버에다가 푸시해서 올리는 SVN은 푸시가 아니죠. 커밋이죠. SVN에서의 커밋은 서버에다가 직접 하는 커밋이에요. 기세서의 커밋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굉장히 개념은 심플한데 쓰다 보면은 체크인 체크아웃 방식이고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 뭔 오류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답답해요. 저건 써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요 Git은 솔직히 SVN처럼 개념은 간단하잖아요. 뭔가 레이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써보면 왜 이렇게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이제 Git도 잘 모르고 쓰면은 프로젝트 통째로 날리기도 하고 그런 사건 사고도 종종 생깁니다만 SVN만큼 그렇게 바람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빠른 속도,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SVN은 서버에다 커밋하는 개념인데 Git은 자기 컴퓨터에다가 커밋하는 개념이에요. 어디서 그 차이가 나냐면은 자, SVN 아까 여기 이제 서버가 있다고 그랬죠. 서버가 있고 각자 유저들이 커밋을 이렇게 서버에다가 직접 하는 방식이 SVN이에요. 근데 이제 Git은 이제 레포지토리라고 하는데 사실 SVN도 서버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결국엔 저장소예요. 저장소, 레포지토리. Git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장소가 있어요. 레포지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원격 저장소라 그래요. 원격 저장소. 근데 Git은 로컬 저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똑같은 사람마다 팀원 하나하나가 다 레포지토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팀원 안에서 내가 작업을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렇게 막 파편화돼 있죠. 그거를 자기 자신의 저장소에다가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밋이 완료된 거를 그러니까 로컬 저장소에다 커밋하고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합니다.
요게 이제 기세 개념이거든요. 저 커밋이라는 과정이 자기 로컬 하드에다가 커밋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라요. 근데 SVN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좀 많아진다거나 하면은 느려요. 예외 상황에서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요게 한 덩어리 단위로 돼서 그런 건지 브랜치 관리가 굉장히 개념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브랜치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어떤 스테이지가 있는데 가운데 뭐 분수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분수대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벤트가 벌어져요. 그 개발팀에서 11월쯤 되면은 12월 크리스마스 이벤트 작업을 막 하기 마련이거든요. 좀 빨리 준비하는 팀은 10월부터 하기도 하고요. 그럼 분수대에다가 막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막 알록달록한 이펙트 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 현재 서비스 중인 빌드 저기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바로 그냥 적용을 하면, 혹은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면은, 다른 프로그래머는 아무 생각 없이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저 항의가 들어요. 저기 분수대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안 됐는데. 그러면은 아니 왜 크리스마스가 등장했죠 하면은 이제 그 저 옆에서 아티스트가 쭈삣쭈삣 제가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 작업하는 중인데 그냥 무슨 커밋을 했더니 그게 서비스 중인 게임에 적용이 됐네요. 하하하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요 소스트리 화면에서는 여기 브랜치라고 있죠. 요 브랜치라고 하는 게 현재 메인 브랜치가 있잖아요. 요 메인 브랜치는 통상적으로 현재 진짜 서비스 중인 그 빌드를 여기다 커밋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아티스트들은 여기에 커밋 안 해요. 메인 옆에 디벨롭이라는 브랜치를 대부분 씁니다. DVLOP. 디벨롭이라는 브랜치를 따로 따서 보통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요 메인 브랜치에 그 커밋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디벨롭에다 계속 막 지지고 볶고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쓱 골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 업데이트 될 내용이 뭐뭐군요. 그럼 이번에 머지합니다 하면서 이제 체리픽을 해서 가져가든 뭘 해서 가져가든 메인 브랜치에다가 조심스럽게 서비스 중인 게임에다가 합치는 거예요. 그럼 이 디벨롭 브랜치 말고 또 뭐 어떤 브랜치가 있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컨텐츠용 브랜치, 뭐 아니면은 뭐 발렌타인 컨텐츠용 브랜치, 뭐 아니면은 뭐 이번에 뭐 의상 교체 시스템 테스트용 브랜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인 브랜치나 디벨롭 브랜치에 그거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유지를 해놓고 아티스트가 됐든 프로그래머가 됐든 자유롭게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파생 버전을 만들어내는 게 브랜치거든요. 그런데 SVN은 그 아까 여기서도 나왔듯이 기대 태생적으로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관리돼서 그런 건지 이런 브랜치 관리 굉장히 뛰어나요. SVN에서는 작업자가 이제 폴더 단위로 그런 브랜치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장소의 개념인데 이 그림을 가져온 출처는 여기에요. 근데 거기는 그림이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여기 로컬 저장소라는 이름이 여기도 로컬 여기도 로컬이라고 돼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저 개념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에 있는 텍스트를 좀 바꿔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깃을 사용할 때 저장소를 클론이라는 걸 하죠. 처음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여기 이제 탭을 하나 만들어서 클론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장소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하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하는 클론이라고 하는 저 복제, 원격 저장소의 한 요 덩어리를 로컬 저장소로 복제본을 생성해내는 걸 이제 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클론이 내 로컬 저장소에 생기면 그 로컬 저장소에다 계속 커밋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깃을 쓸 때는 항상 머릿속에서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면 좋아요. 일반적인 깃 작업 순서예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처음엔 이제 스테이지하고 커밋하고 풀하고 푸시하고 요 네 개의 단계를 처음에는 그냥 외우세요. 처음엔 모르고 그냥 외워서 하겠죠. 하지만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뭐 저걸 한 100번쯤 외워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느낌이 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저장소에서 현재 보면은 이 소스트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게 전체 소스트리면은 전체 소스트리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탭이 이거죠. 그 다른 옵션은 그냥 디폴트로 둔다라고 가정하고 너무 깊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서치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모드가 있고 파일 스테이터스 모드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히스토리 모드가 기본이라고 보면 되고요. 히스토리 모드에서 지금 보면 이제 uncommitted change라고 돼 있죠. uncommitted change는 뭐냐면은 커밋되지 않은 변경사항들을 뜻하는 거고, 현재 uncommitted change 되는 것들이 이만큼인데, 이 변경사항들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아까 여기 라이트맵을 다시 구웠죠, 교수님이. 다시 구운 라이트맵 때문에 생겨난 변경사항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깃에서 아이콘 설명이 저 뒤에 나오는데, 노란색 아이콘은 뭔가 변화가 생긴 거고요. 회색 아이콘은 있다가 사라진, 삭제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삭제도 일종의 변경이에요. 삭제라는 변경이죠. 근데 이제 추가된 거는 요 보라색의 물음표로 나타나는데, 저거는 그 현재 내 로컬 저장소에만 존재하고 원격 저장소에서는 없는, 그러니까 버전 관리 대상이 아직은 아닌 것들이 이 물음표의 그 보라색 아이콘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라이트맵을 새로 구웠더니 생겨난 이 변화들을 원격 저장소에 반영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지라는 요 순서겠죠. 자, 스테이지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커밋되지 않은 uncommitted change를 눌렀을 때 나오는 변경 사항들이에요. 요만큼은 변경 사항이고 요만큼은 추가된 사항이죠. 요거는 modify, 요건 이제 삭제된 애들,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 근데 얘네들을 다 여기다가 스테이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스테이징이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커밋할 것들을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순서에서 설명했듯이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를 하는 거예요. 나 얘네들을 커밋할 거야 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눌러서 여기 플러스를 하면 여기 하나가 스테이지가 되고요. 아니면 전부 다 스테이지 할래? 하면 다 같이 지금 스테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스테이지 단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스테이지 된 놈이든 스테이지 된 놈이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뭐가 바뀐 건지 여기 설명이 쭉 나와요.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보고서 뭐 200번 라인에서 뭐가 추가됐구나, 뭐 그 900번 라인에서 뭐 어떤 이런 주석이 들어갔구나, 이런 거를 내용을 봐가면서 아 이게 바뀌었구나를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다루는, 예를 들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경된 걸 봐도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근데 이렇게 이제 텍스트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내용이 보이죠. 요게 추가됐습니다, 아니면 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요, 내용이. 그 텍스트에서 이제 요 내용이 사라지고 요 내용이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 사항이 보이는 거거든요.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메타 파일들이, 예를 들면 뭐 재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파티클에 대한 어떤 느낌 변경을 위해서 파티클 뭐 10개 나오던 걸 20개 나오게 바꾼다거나 하면은 여기 숫자에서 12, 20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변화가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스테이지가 되면 커밋을 해야겠죠. 커밋 버튼을 딱 누르면 아까 히스토리로 돼 있던 게 여기로 싹 바뀌었어요. 파일 스테이터스 요쪽 상태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커밋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로 바뀌면서 요 영역에 뭔가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하는 커밋인 건지, 이거를 작업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가 그 내용을 써야 돼요. 데모 투 씬 라이트맵 다시 복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 디스크립션이 나 혼자 작업할 때도, 이 프로젝트가 좀 커지면은 저 디스크립션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팀 작업에서는 저거 안 하고 커밋하면은요, 옆에 동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도대체 뭔 작업을 했다고 커밋한 거지? 나중에 이제 그 히스토리를 역추적할 일이 은근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 말도 없이 커밋했어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욕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설명을 반드시 작성을 하자. 이거는 작업자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커밋을 합니다. 커밋을 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이제 저장소 구조에서 보면은 현재 요 커밋을 한 상태죠. 뭐냐면은 내 파일을 로컬 저장소에다 커밋을 한 거예요. 지금 커밋을 했기 때문에 그 파일 스테이터스 말고, 자, 히스토리 상태로 가서 봅시다 하면은 요 소스 트리에서는 앞에 이제 지난 동그라미가 현재 나의 상태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리진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고요. 이제 원격 저장소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푸시만 해도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풀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저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A라는 작업자가 있고 B라는 작업자가 있는데, A라는 작업자가 방금 로컬 저장소에 커밋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하는데, A라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동안에 B라는 작업자가 아무 짓도 안 했다면은 풀 없이 그냥 푸시를 해도 돼요. 근데 팀원이 막 10명, 20명 되고 그러면은 막 바쁘게 돌아가는 팀에서는 그런 푸시가 그 30초마다 한 번씩 막 푸시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풀 없이 내가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푸시가 실패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풀을 해왔던 당시에 원격 저장소 상태가 이미 아닌 거예요, 얘는. 자, 봅시다. 지금은 그 커밋만 된 상태잖아요, 커밋. 그럼 커밋이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원격 저장소가, 이걸 버전 번호로 불러볼게요. 내가 만약에 원격 저장소의 버전이 1번 버전이었어요. 1번 버전을 기준으로 내가 1번 버전에다가 커밋을 해서 1을 2로 바꿔놨어요, 버전을 내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로컬 저장소에서는 더 이상 1이 아니고 2인 거예요. 커밋만 한 상태에서는 내 로컬에서는 더 이상 1이 아니고 2인 거예요. 하지만 원격에서는 아직 1이죠. 근데 다른 누군가가 이미 푸시를 해서 원격에서 2도 아니고 얘가 3이 돼 버렸어요, 만약에. 이미 누가 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시를 하려고 보니까 3과 2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게 3이 됐을 때 그 무조건 풀을 한번 해요. 그러면은 풀을 땡겨오게 되면은 3과 2를 비교해요. 풀을 당겨서 여기 이제 합체를 하는 거거든요. 합체를 해서 만약에 3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3번의 파일들은 여기서 변화가 생겼고 2번의 파일은 여기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서로 간섭이 없잖아요. 컴플렉트, 충돌이 없는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2에다가 3을 풀로 당겨오는 순간 성공적으로 머지가 되면서 4가 돼요. 왜냐면 컴플렉트가 없으니까. 근데 컴플렉트가 생기면 4를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딱 멈춰요. 이 컴플렉트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유저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떠요. 좀 이따 그 실습으로 보여줄게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스테이징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내 로컬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에서 풀을 당겨서 머지를 시도를 하고요. 머지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냥 오케이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머지를 가지고, 머지가 완성된 4번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3번이었던 애가 사라지고 얘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50명, 100명 이렇게 일하는 팀에서는요, 머지하고 푸시하는 사이에서도 이게 5번이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럼 또 머지하고 제길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으로 또 5번으로 바꾼 사람은 뭐 그런 사정은 모르겠죠. 다 같이 막 그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푸시가 들어가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봐도 여러 번 커밋 해보고 풀 해보고 푸시를 해봐야 한 100번쯤 하면은 하고 느낌이 좀 날걸요? 근데 사실 이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여기 오리진이 뭐고 뭐 메인이 뭐고 헤드가 뭐고 이런 이제 트리의 아이콘을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브랜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좀 딥하게 파고들면은 그런 이슈들도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교수님도 저 오리진 헤드 아직도 헷갈려요, 볼 때마다. 대충 이 순서를 맞춰가면서 잘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컴플렉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고 실수까지 간단히 해보고 긴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학생과 컴플렉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전에 요 기세 권한을 제가 그 학생들한테 부여했던 거 기억나나요? 저기 혹시 커밋 되는 학생 아무나 한 명 커밋 해보겠어요? 그 커밋 내용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어디다 만드냐면은, 여기 이제 CKEXC 폴더에 안에다가, 여기 이제 CKEXC 폴더 안에다가 새로 만들기 텍스트를 만드는데, 뭐 커밋 텍스트라고 한글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내용도 그냥 커밋 텍스트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유니티에서 보면은 이런 텍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소스트리에서 보면은 uncommitted change에서 방금 커밋 텍스트라는 텍스트 파일과 매트 파일이 이렇게 쌍으로, 여러분 이제 유니티에서 어떤 에셋과 그 메타 파일은 늘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시험적으로 커밋해볼 학생 한 명 정도, 지원자 누구 있나요? 커밋 되는 학생? 김익지 학생 커밋 권한 되는지, 요 폴더에다 커밋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요걸 이제 스테이지하고, 지금 교수님 커밋 안 할 거예요. 커밋하고 풀 땡기고 푸시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래요? 언스테이지 올 하고, 교수님은
요거 생겨난 거를 이제 리무브를 하면은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고요. 교수님이 요 푸시를 아직 안 했구나. 푸시하고 나서 요 라이트맵 작업 내용이 방금 푸시가 된 거예요. 뭐 김익재 학생은 풀하고 푸시를 하면은 문제없이 요 내용이 반영이 될 거고요. 풀은 그 동일한 파일, 그 충돌만 아니라면은 풀은 뭐 상관없어요. 언제 해도. 푸시하기 전에만 풀하면 돼요. 풀 말고 패치라는 게 있죠. 패치는 뭐냐면 땡겨오진 않고 최신 상황만 좀 받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파일은 안 오는데 요 트리 내용만 최신 상황으로 리프레시, 일종의 F5 리프레시인 거죠. 리프레시인 거예요. 이 패치는. 뭐 텍스트 파일명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커밋 메시지는 커밋 테스트라고 적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김익재 학생이 푸시를 했죠. 그러면 그 패치를 해볼게요. 패치하면은 그냥 실제로 받아오진 않지만 김익지 학생이 올린 요 커밋 테스트 파일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풀로 땡겨오면은 아직까지는 안 받아왔어요. 안 받아왔지만 풀로 땡기면 자, 여기 풀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옵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요건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저 옵션 간단히 설명하면은 머지 커밋을 자동으로 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커밋 테스트까지 받아왔어요. 그럼으로써 여기 커밋 테스트 파일이 생겼죠. 아까 저는 교수님이 설명을 하려고 만들었던 커밋 테스트 파일은 지웠었는데 김익재 학생이 올린 걸 지금 새로 받아온 거고요. 탐색기에서 보면은 이 텍스트 내용이 지금 그 내용 없는 걸로 올렸네요. 자, 그러면은 좀 제가 여기다가 이상원 내용 추가라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은 커밋 테스트라는 파일이 소스 트리를 가서 보면은 uncommitted change로 싹 바뀌면서 지금 노란 아이콘으로 보이죠? 노란 아이콘이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했죠? 변화가 생긴 거를 뜻해요. 노란 아이콘이 여기 있지만 변경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경됐어? 하면은 텍스트 형태 메타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뭐가 이제 변경된지 나와요. 그래서 요게 지금 추가됐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나는 이 변경 내용을 커밋하고 싶어. 그럼 뭐 커밋하기 전에 먼저 스테이징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 순서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커밋하기 전에 스테이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무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일종의 무대 위에 올리고 이렇게 스테이지 된 거를 커밋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디스크립션을 내용 수정 이상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면 이제 김익재 학생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제 여기 히스토리에서 어떤 메인 브랜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풀로 당겨서 보면은 방금 교수님이 입력한 이 텍스트 내용을 여러분들도 다 받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커밋한 걸 내가 받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컴플리트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 볼게요. 컴플리트 상황을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김익재 학생이 지금 내용을 한번 커밋을 해보세요. 어떻게 커밋하냐면은 이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김익재 내용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커밋해보세요. 김익재 학생이 푸시까지요. 대충 해도 돼요. 뭐.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채팅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보통 일반 작업자들은 저 커밋 테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이 바뀌었다는 사실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패치를 누르면은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인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당겨오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는 아까 도표에서 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원격 저장소는 현재 나는 모르지만 김익재 학생이 뭔가 변화를 가해둔 상태예요. 그리고 로컬 저장소에다가 내가 또 새로운 변화를 커밋을 해버리면은 이 둘의 상태가 같지 않은 컴플렉트 상태가 강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김익재 학생이 아까 뭐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커밋 테스트에다가 이상원 내용 추가에다가 이상원 교수님은 천재 아닌가요? 이런 식의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uncommitted change가 방금 인식이 된 거예요. 소스트리한테. 그래서 뭐야 하고 보면은 이제 요 놈인데 지금 이제 기존의 내용은 이거였던 게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원격 저장소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한테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밋을 했어요. 커밋을 했는데 여기다가 스토리 깃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지를 안 올렸네요. 네, 스테이지하고 커밋을 해야 되는데 커밋을 했어요. 이 상태 뭐냐면은 이제 내 로컬에 지금 헛소리가 기입이 된 상태고 김익재 학생이 이제 원격에다 올린 거는 지금 전혀 난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풀이라는 단계가 없이 푸시를 하면 그냥 바로 저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풀 일단 땡겨서 나의 완전체와 원격 저장소의 완전체를 합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합체 퓨전을 딱 시도를 하면 풀을 땡기는 거죠. 컴플렉트 날 거예요. 아마 안 나면 어떡하지? 뚜구둥 컴플렉트 났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면은 요 놈이 이제 컴플렉트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트 난 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코드 하나에 뭐 굉장히 긴 코드도 있고 짧은 코드도 있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은 내용을 봐가면서 이거를 텍스트 단계에서 병합을 해요. 윈머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코드 병합해주는 툴들이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래머들의 어떻게 보면 종특 같은 그런 건데 굉장히 잘해요. 그 프로그래머들은. 예, 여기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컴플렉트를 해결을 하는데 리졸브 컴플렉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외부 머지 툴을 사용을 하겠다. 이거 이제 윈머지라든가 여러 가지 머지 해주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머지를 코드 머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두 개 뭐냐면은 내 거로 덮어쓸래 아니면은 딴 사람 걸로 덮어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 걸 사용한다. 뭐를 포기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원 교수님은 천재 아닌가요? 저런 잡소리는 이제 불필요한 거니까 예, 내 거를 포기하고 리졸브 유징 대열스라는 걸로 이제 현재 컴플렉트 충돌 상황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충돌은 해결이 됐어요. 충돌은 해결이 됐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리졸브를 했어요. 컴플렉트가 나와서 리졸브를 했는데 그럼 아까 이제 그 컴플렉트가 나기 직전의 상황 그 원격 저장소와 내 로컬 저장소가 다른 버전을 이렇게 컴플렉트를 해결한 또 다른 버전이 지금 하나가 또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졸브된 하나의 또 완전체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버전업이 또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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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머지 커밋이에요. 이 머지한 내용도 커밋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요 머지한 내용이 그 스테이지 단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커밋 디스크립션도 자동으로 여기 이제 미리 작성이 됐어요. 이거는 머지에 의한 커밋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커밋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서야 머지된 내용을 내 로컬 저장소에 올린 거예요. 이 커밋이. 그래서 여기서 이 커밋된 거를 푸시를 하면은 예,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스테이지하고 커밋하고 풀하고 푸시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 풀을 땡겼는데 아까 제가 교수님이 이거 그린 거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 그 뭐 3번 버전이 이렇게 있고 4번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4번 버전과 3번 버전 4번의 변화는 여기서 생겼고 3번의 변화는 여기서 생겼는데 이 두 개를 퓨전 머지를 했을 때 컴플렉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 머지에 대한 커밋이 자동으로 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컴플렉트가 없으면 충돌이 없으면 컴플렉트가 없으면 머지 커밋이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이 머지 커밋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늘 커밋이 되고 있던 건데 충돌이 없었으니까 자동으로 해주던 커밋인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뿐인 거가 컴플렉트가 생기는 순간에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커밋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얼핏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풀로 땡길 때 뜨는 요 commit merge change immediately 요 옵션이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했던 요게 그거예요. 머지 커밋을 소스트리가 번거로우니까 매번 커밋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다른 충돌 없으면 내가 자동으로 해줄게 하고 있는 게 저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요 옵션의 의미를 알고 모르고가 깃을 사용하는데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아티스트한테. 그래서 방금 설명했을 때는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의 머지를 할 때 충돌이 났었기 때문에 추가로 교수님이 커밋 한 번 더 했던 거 아까 기억나죠? 그 머지 커밋이라는 단계가 한 번 있고 나서 또 푸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요 소스트리에서 보면은 요 메인 브랜치를 딱 클릭하면은 교수님이 내용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김익지 학생이 이제 김익지 내용 추가를 넣었어요. 근데 동시에 교수님도 헛소리를 기입을 했죠.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컴플렉트가 난 거였거든요. 그럼 그거를 머지를 했는데 머지 했을 때 교수님이 이제 리졸브를 한 거죠. 리졸브한 내용을 여기다 커밋한 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자,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A 파일을 삭제하고 푸시할 때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풀 받으면 그쵸. 삭제도 일종의 변화예요.
네. 그리고 이제 폴더.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커밋하진 않아요. 폴더의 메타 파일을 가지고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폴더 커밋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푸시하지 않고 계속 커밋하면, 그쵸? 예. 푸시하지 않고 계속 커밋하면 내 로컬 저장소에만 변경 사항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하려고 할 때 일단 그 기세 구조는 푸시하기 전에 일단 이제 서버에 있는 완전체와 나의 완전체를 머지를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머지 할 때 점점점 이제 컴플렉트 날 확률이 커지겠죠. 그 공동 작업 상황에서는. 요건 아까 설명했고요. 자, 과거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기. 롤백,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서 그 순간으로 더블 클릭하면 그 버전으로 그냥 롤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트리에서 더블 클릭만 하면은 그 버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언커미티드 체인지가 없어야 돼요. 자, 오늘 그 라이트맵 다시 굽기가 여기 있었죠. 그럼 다시 굽기 바로 직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교수님은. 저는 아까 얘기했죠. 요 굵은 동그라미가 현재 나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해보면 라이트맵이 이상하게 구워진 상태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소스트리에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인가? 네, 가면은 다시 최신 버전이 되는 거고요. 쉽죠?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예요. 변경사항이 없으면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경사항을 임시로 소스트리에서 격리 보관해주는 스태시라는 기능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깊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그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커밋 취소라는 게 있어요. 커밋 했는데 커밋은 뭐냐면 내 로컬 저장소에다가 작업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게 커밋이거든요. 근데 그 커밋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고 싶은 곳, 그러니까 취소해서 가고 싶은 곳에서 우클릭하고 리셋 커런트 브랜치 이걸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언커미티드 체인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취소해서 가고 싶은 곳에 우클릭,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드는 도구다 보니까 소스트리 오류도 아주 드물게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의 오류는 진짜 뭐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해서, 그리고 이렇게 유니티 엔진의 오류가 아니라 에디터, 그러니까 개발팀이 만들어낸 에디터 스크립트 오류에 의해서도 이제 생기는데, 엔진을 딱 켰더니 나는 작업도 안 했는데 자꾸 바뀌었다고 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변경됨의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요. 이거는 유니티로 개발하는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면 10명에 한 7명쯤은 진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서, 내가 한 게 아니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작업한 거 아니면, 내가 한 변화가 아닌데 하는 건 절대로 그걸 커밋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변경되거나 삭제된 거는 그 디스카드, 변경이거나 삭제는 디스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는 이제 리무브예요. 추가된 거는 그 로컬에만 있는 거지 원격에는 없는 거니까 로컬에서 제거를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변경 삭제 추가 사항들을 한꺼번에 잡고 우클릭하면은 디스카드 자체가 메뉴가 선택을 못해요.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변경 삭제 따로 선택해서 디스카드하고 추가 따로 리무브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한글 버전,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소스트리를 지금 다 영문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할 때 보이는 것도 뭐 다 영문인데, 한글 버전에서는 리무브와 디스카드가 제거와 폐기로 돼 있어서 둘이 뭐가 다른 거지? 저것 때문에 뭐지? 저기 폐기해야 될 걸 막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해야 될 걸 폐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개발자들이 헷갈려서. 그래서 소스트리를 영문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거와 폐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명 변경이나 폴더 이동은 삭제 후 생성으로 보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내가 이 커밋 테스트라는 에셋을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폴더에서 뭐 이동 테스트, 지금 교수님은 설명하느라고 한글 많이 쓰지만 여러분 개발할 때 한글명 쓰는 거는 좀 비추천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커밋 테스트를 이동 테스트에다가 폴더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지금 변화는 뭐냐면
파일 하나가 이동이 됐고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죠. 이게 소스트리에서 어떻게 볼까요? 가서 보면은 uncommitted change가 뿅 하고 뜨는데 commit test라는 텍스트 파일이 삭제되고 여기에 새로 생겨난 식으로 이렇게 삭제와 생성으로 보여요. not tracked라는 게 뭔 말이냐면 뭐 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버전 관리를 추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not tracked는 뭐냐면은 아직 버전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원격 저장소에 없는, 그러니까 원격 기세 관리 대상이 아닌 애들 아직까지는 그런 뜻이거든, 나트렉드가. 그리고 폴더. 유니티에서는 폴더를 커밋하지 않고요. 폴더의 메타 파일만 커밋해요. 그 유니티는 그 폴더에 메타 파일이 있으면 폴더를 만들어내요, 강제로. 반대로 메타 파일은 없는데 폴더만 있잖아요. 그리고 폴더를 삭제해요. 그러니까 그 버전 관리에서는 그 우리가 그 탐색기에서 익숙한 건 폴더가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소스트리와 유니티를 쓸 때 버전 관리는 실체는 폴더의 실체는 메타 파일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니티 입장에서 폴더는 있는데 메타 파일이 없으면 폴더를 지워요. 그리고 유니티 입장에서 폴더가 없는데 메타 파일이 있어요. 그럼 폴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방금 생겨난 변화를 다 스테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커밋하고 여러분들한테 푸시하면은 여러분들이 풀로 받아봤을 때 이제 폴더 생성과 파일 이동까지가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지금 파일 이동과 폴더 생성을 다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잡고 디스카드가 지금 안 되죠. 아까 잠깐 설명했어요. 여기 변경과 삭제는 디스카드인데 추가된 건 리무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얘네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스트리에서 변경과 삭제 따로 해서 디스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거는 리무브를 해줘야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주의사항들, 디벨롭 브랜치라는 거를 실무에서는 대부분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소 내가 어느 브랜치에서 작업하는지 무심코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디벨롭 브랜치가 아니라 막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 현재 어느 브랜치에서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굵은 글씨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스트리의 큰 원칙, 굵은 동그라미는 내가 있는 곳이다 라는 그거를 이제 잘 기억하면 되고요. 기선은 폴더를 인식하지 않아요. 폴더의 메타 파일, 아까 말로 설명했던 탐색기에서 메타 파일만 남기면 유니티가 폴더를 만들고 탐색기에서 폴더만 남기면 유니티가 폴더를 지운다. 즉 유니티 기준에서 폴더의 메타 파일이 폴더인 거예요. 다른 사람 PC에 메타 파일만 남아있으면 유니티가 빈 폴더를 자꾸 만든다. 자, 요 이제 요거를 이게 진짜 그 Git과 소스트리를 쓰는 사람 중에 초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문서 말고 텍스처를 하는 게 낫겠다. 어떤 텍스처냐면은 앵그리버드 png를 여기다 하나 추가했어요. 그럼 이 앵그리버드라는 텍스처는 그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텍스처 하나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png와 메타 파일이 같이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스트리에서도 실제로 uncommitted change에는 그 텍스처와 텍스처를 설명하는 메타 파일,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이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옵션들이 기록되어 있는 메타 파일인 거죠. 그리고 저게 폴더인 경우에는 폴더 자체를 뜻하는 거고요. 근데 무심코 저 메타 파일 없이 png만 스테이징하고 커밋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밋을 했어요. 그 다음에 풀 땡기고 습관이 돼야 돼요. 풀 땡기고 푸시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메타 파일 쌍으로 가야 될 게 메타 파일만 남기고 텍스처 하나만 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저걸로 풀로 땡기는 순간 유니티가 이거는 새로 등록된 텍스처네 하면서 새로운 메타 파일을 만들어요. 다른 학생 다 풀 한번 땡겨 볼래요? 그러면은 각자 메타 파일이 새로 생긴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유니티 에디터가 새로 생긴 텍스처 파일을 메타 파일 없이 홀로 존재하는 텍스처를 인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얘는 신입이네 하면서 메타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다들 풀 땡겼나요? 네. 풀 땡겼으면 지금 여기 교수님 화면에 보이는 교수님이 커밋하지 않은 요 메타 파일 있죠. 요 메타 파일 안에는 물론 교수님은 이걸 디폴트 옵션으로 그대로 뒀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옵션들이 뭔가 변화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민맵을 사용을 안 하려고 끄든가 아니면은
뭐 텍스처 필터링 옵션을 바꾸든가 아니면 뭐 텍스처 크기를 뭐 최대를 뭐 64로 제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 실무에서는 변동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메타 파일이 누락된 채 여러분들이 새로 메타 파일이 생성된 상황에서는 새로 생성된 메타 파일들은 다 디폴트 값이에요. 그 말은 그 내 텍스처 옵션과 여러분들의 텍스처 옵션에서 이미 어긋남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건 사고를 친 건데 더 큰 사고는 뭐냐면은 유니티는 요 GUID라는 게 있어요. 유니티는 모든 메타 파일은 요 GUID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이 주민등록증 같은 거고 저 주민등록증은 새로 발급될 때마다 유니크한 아이디가 발급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만든 저 GUID는 저랑 다르다는 거예요. 동명이인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메타 파일이. 이게 얼마만큼 일파만파로 커질 수가 있냐면은 저 앵그리버드라는 텍스처를 만약에 다른 데서 갖다 썼어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재질에서 저 텍스처를 가져다 썼는데 그 재질이 알고 있는 건 저 주민등록번호는 GUID라는 거죠. 근데 이거 메타 파일 누락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메타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하고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재질에서 다 미싱 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메타 파일을 누락하고 커밋하는 게 얼만큼 일의 여파가 커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타 파일을 커밋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풀로 땡겨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컴플리트 날 거예요. 아마 요 GUID에서 아마 컴플리트가 날 것 같은데 그것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메타 파일 또 이런 실수를 진짜 난 바본가 봐요 막 이러면서 누락된 메타 파일 커밋이라고 해가지고 커밋을 했어요. 그래서 풀 땡기고 푸시하고 아마도 안 그럴 수 있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풀로 땡기면 저 GUID가 아마 달라서 컴플리트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김익재 학생 화면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예, 고마워요. 자, 여기서 풀로 한번 땡겨 볼래요? 컴플리트가 나는지 나야 되는데. 예. 자, 여기 이제 컴플리트가 났어요. 이게 풀로 못 땡긴다라는 거고. 여기 뭐냐면은 앵그리버드.png가 에러 클로즈 하고요. 그러면은 그 메타 파일을 지우고 다시 풀로 당겨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메타 파일 지우고 풀로 당겨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소스트리의 브랜치 관리라든가 체리픽이라든가 뭐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정 궁금하면 구글신에게 문의를 하길 바랍니다.